안녕하세요. 스타일고 임광목 대표입니다. 10월 30일 목요일 아침에 오랜만에 개장전 방송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시간은요, 아침 7시 20분을 넘어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는요, 그 주말에 봉사활동을 좀 다녀왔고, 또 지난주 주말에도 외부 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외부 일정으로 좀 빡세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활동을 좀 했더니, 지금 사실은 감기에 걸려가지고, 이 코 밑으로 입술 이 옆으로 해가지고 다 터졌습니다. 화면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 통화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인데 제가 좀 감기에 심하게 걸려서 지금 굉장히 여기저기 이렇게 터진 곳이 많은데요.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난 폭락 장세 제가 뭐 20년 가까이 지금 이런 현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폭락 장세들이 있었습니까? 금융 위기도 있었었고요. 또 뭐 미국의 위기도 있었었고, 그리고 또 뭐 코로나도 있었었고, 그 금융 위기들마다 폭락 장세. 그리고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그 악재들로 저점이 낮아지는 그런 장세들. 그리고 올해 4월 달에 또 트럼프 관세로 해서 또 폭락했던 그런 장세들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굉장히 매일매일 자주 그때는 여러분들에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또 시장을 직시하실 수 있도록 빠르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유튜브에서도 인사를 드렸지만 지금 어쨌거나 외형적으로 지수가 계속해가지고 치고 나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요. 사실 그 현상적으로도 매일매일 설명할 만한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비해서는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있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요. 물론 이제 저의 그 고객들의 공간에서는 매일매일 인사를 드리고 있지만요. 자, 그런데 이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시장의 흐름을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리면서 이 시장의 흐름을 같이 함께 타는 그게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요. 또 오늘도 제가 개장 전에 여러분들께 지금 현상적으로 시장을 또 제가 보는 관점, 그 포인트,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1차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 코로나 때도 그랬고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지수가 뭐 예를 들어서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세계 금융위기 국면에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그때 890까지 빠졌었어요. 890까지 빠지고 나서 2000 넘어갔잖아요. 그럼 2배 이상이 넘어갔죠. 그리고 코로나 때도 여러분들이 그 지수 자체가 2배가 이상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최근에도 목도를 하셨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리고 나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피가 2200까지 붕괴가 됐는데요. 지금 이제 코스피가 4000 가까이 됐으니까 그걸 지금 보면은 4월 달부터 해서 지금 뭐 6개월 정도밖에 7개월 정도밖에 안 지난 그 국면에서 지수는 이렇게 2배 가까이 올라갈 수 있구나. 어쩌면 지수의 폭락 국면, 단기에 급격하게 폭락하는 그 국면은 그 지수 자체의 2배의 상승을 위해서 폭락을 시켰던 그런 과거에도 그런 패턴들이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지수만 올라가는 이 현상을 굉장히 생소하게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역사적으로 또 과거에도 있었던 현상이구나. 그럼 코스피가 지난 4월 달에 트럼프 관세의 여파로 인해서 2200까지 빠졌을 때 그렇게 이유 없이 흔들렸을 때 이런 단기적으로 한 6개월, 7개월에 거쳐서 코스피가 2배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보이기 위한 폭락이었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 있죠. 과거의 금융위기에서는 그 금융의 안전장치들, 그리고 뭐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을 대거 풀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받쳐주면서 그 시장이 새로운 변모를 하면서 그 시장이 그때 단기에 고가를 갱신했던 그런 패턴을 보였던 반면에 과연 올해 4월 초에 있었던 그 급락은 그렇게 트럼프 관세에 의한 장세, 그리고 그때 뭐 지수가 빠지긴 했지만 2200이 과연 과거에 코스피 890 또는 뭐 1500 이렇게 2분의 1 가까이 뭐 반토막 가까이 이상으로 났던 그런 국면들하고 비교했을 때 코스피 2200이 그 정도의 폭락 국면이었나, 이거하고는 좀 과거의 모습하고 현재 올해 진행되는 모습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고, 또 과거에는 유동성이라든지 어떤 시장의 안전장치에 의해서 주가가 복원이 됐다라면은 지금은 어떤
안전장치라든지 어떤 유동성이 강하게 풀려나가는 그런 국면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AI 또 반도체 갑자기 AI에 의한 르네상스, AI에 의한 새로운 슈퍼 사이클 이런 언어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게 이제 반도체로 전이가 되면서 이 그 지수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요. 그 이제 여러분들 그 공히 그 글로벌 증시 그리고 코스피 공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또 과거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에요. 과거에는 그렇게 불 마켓이 전개가 된다라고 하면은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이 종목들이 다 같이 밸류에이션이 상승하는 그런 장세의 모습이었다라면은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어제 장세에서도 보셨겠지만 떨어지는 종목들, 저가가 갱신되는 종목들, 또 그 저가가 또 갱신이 되고 떨어지는 종목들 역시 우량한 종목들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지금 과거의 그 불마켓하고는 불리시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올려야 되겠는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또 옐로우 칩에 해당되는 그 블루 칩 이하 옐로 칩에 해당되는 우량주들은 그 어떤 밸류에이션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수는 올려야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 덜 올라갔던 못 올라갔던 이런 종목들이 움직인 게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초의 패턴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은 가장 많이 빠졌던 LG엔솔 그리고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이 지금 단기에 에코프로는 5만 원도 무너졌었어요. 5만 원, 4만 원대까지. 그럼 그게 과거 주가로 하면은 20만 원대까지 떨어졌었는데 과거 주가라고 하면은 고점이 150만 원이었어요. 150만 원에서 20만 원대까지 빠졌으니까. 그리고 LG엔솔도 주가가 20만 원대까지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업종들, 좀 전에 그 옐로칩들이 좀 밸류에이션 평가를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밸류에이션 그 평가를 현재 못 받고 있는 종목들은 과거에 그 LG엔솔이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는 덜 빠졌었다. 이런 그 관계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LG엔솔이 뭐 하루에도 막 10%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금 50만 원대 이상 중반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주가 뭐 그러다 보니까 LG엔솔 역시 그 시가총액 1, 2, 3, 4위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니까 그런 종목 한 종목만 10%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지수는 그만큼 껑충껑충 뛰어가고 있는 이런 국면이다라는 거. 그런 측면으로 지수만이 지금 랠리를 보여주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라고요.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LG엔솔이 왜 움직였나? 그러면 그 전기차, 2차 전지가 그만큼 어떤 업황이 이제는 캐즘에서 벗어난 것인가? 그건 아니죠. 자, 그런데 이런 포인트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최근에 그 반도체 AI 랠리, 결국에는 그 스타게이트, 미국의 데이터 센터망이라고 하는 스타게이트 랠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동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LG엔솔, 2차 전지, 그다음에 그 에코프로 역시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이 그 전기차 관점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건립을 해 나간다라고 하면은 그 저장 장치, 에너지 저장 장치, 그 전력 장치, 전력 공급 장치 이게 필요하겠구나. 이런 이제 인식이 확산이 됐다라는 이런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지금 AI 르네상스, AI 슈퍼 사이클 뭐 이런 그 경제의 어떤 큰 흐름 속에서 일단은 2차 전지로 인해서 소외가 됐던 그 전기차로 인해서 그 캐즘으로 인해서 많이 폭락을 했던 2차 전지주들이 그 일면 AI의 전력 공급의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관점의 변화로 인해서 이번 랠리에 참여를 하게 됐고 특히 그 LG엔솔의 시가총액 효과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는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소외된 종목들 좀 전에 제가 옐로칩들 그 가치주들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 저점을 갱신하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은데 이 종목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포인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달리는 말은 어차피 천정이 뚫렸기 때문에요. 자기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여러분들도 올라타기 어렵잖아요. 그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지고 있는 그 기관들, 외국인들, 그들만의
그들만의 랠리로서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종목들은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되나? 여러분들 달리는 말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달리는 말이 그냥 달립니까? 말이 쪼끔만 흔들면은 다 떨어지게 되잖아요. 올라타시면 굉장히 위험하다. 자, 그렇다라면은 그건 그거는 굉장히 물론 인제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올라타니까 '나만 올라타야지.' 이렇게 되면은 뭐 그게 편승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사람의 그 개인들의 심리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올라탔을 때가 결국에 막차 그리고 완전 상투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 역사적으로요.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지금 꼬시고 있는 그런 형국일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코스피가 그 2배 이상 올랐을 때, 단기에 2배 이상 올랐을 때 뭐 그러면 890 에서 2,200, 300 이렇게 갔을 때 다시 2,000 안 떨어질 것 같았지만 어땠습니까? 다시 1,500 코로나 때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변동성은 이 금융 시장의 어떤 상품화 구조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코스피가 뭐 4,000 가까이 올라왔다고 해서 이런 또 지수가 계속해 가지고 유지가 될 거다. 이것도 확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측면. 자, 우리 그렇다라면은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나? 그 지수 자체의 그 약간의 그 왜곡성이라든지 어떤 그 쏠림, 여기로 인해서 소외된 종목들 중에서요. 밸류에이션 평가 꼭 받아야 되는 종목들. 제가 LG엔솔 전기차 30만 원대에선 사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현대차 21만 원대에서는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불과 한 달도 안 된 얘기잖아요. 그때 21만 원대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런 관점에서 지수가 지금 쏠림 또는 어떤 그 몇 가지 그 일부 종목들에 의해서 지수만 올라가고 있는 이런 국면에서 앞으로 이 지수 자체에 올라가는 리스크를 달리는 말에 올라타기에는 굉장히 위험하고 부담스러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LG엔솔은 왜 올라갔지? 현대차는 왜 올라갔지? 그럼 다음에는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까? 다음에는 어떤 종목들이 밸류에이션을 인정받을까?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문자 010-6656-9502, 문자 010-6656-9502로요. 문자 남겨주시면 포트폴리오 받고 싶다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리턴 콜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